그럼 조국혁신당의 미래 이것도 좀 궁금해요. 내년 지방선거 때 혁신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들 민주당과 경쟁할 것이냐 아니면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하면 된다. 민주당과의 통합을 또 외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조국혁신당은 창당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검찰 독재를 빨리 끝낸다.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끝내겠다. 3년 하나, 너무 길다. 3년 너무 길다. 예.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양당 제도의 폐해를 극복해서 제 3당으로서 조국혁신당이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해서 다당제 기반한 연합 정치가 가능한 그런 정치 지형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중요한 창당 정신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걸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조국혁신당이 다시 양당제로 회귀하는 이거는 창당 정신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데요. 예, 맞습니다. 그 다시 양당제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도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한테 정치적으로 가장 큰 목표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걸 건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을 잘 해내야 되지만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그 기준 가장 큰 기준은 사실은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이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정부가 다음 정권 재창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양당제 하에서 5년마다 정권 교체론이 득세를 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왔어요. 양당제 하에서는 상대당에 대한 그 비판만 하면 상대당을 막 공격만 하면 반사이익으로 어쩔 수 없이 이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권 중후반기에 들어서면 정권 교체론이 상당히 힘을 받아요. 그때까지 그 한 중후반기에 들으면은 그 정권의 그 업적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이제 공격받을 만한 그런 소재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정권에 반대하는 진영 쪽의 그 반대 정서를 네. 잘 활용을 하는 어떤 공격, 비판 이것만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반대급부로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권이 실제로 바뀌게 되고 그런 패턴을 보여왔는데 네. 대선에서 항상 그 1대1 구도, 보수 대 진보 1대1 구도가 형성되면은 51대 49의 싸움이라고 다 그렇게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그 대선이 그렇게 치러져 왔었고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50%를 못 넘겼어요. 그래서 다음 대선 때 이쪽 민주진보진영 쪽에서 정권 재창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치 지형을 만들려면 민주진보진영이 다수파가 돼야 됩니다. 네. 51대 49가 아니라 60대 4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연합했을 때 한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6대 4에서 다수파가 되는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것이 정권 재창출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진보진영의 외연이 더 확장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조국혁신당이 다시 민주당 합당이 돼버리면 도로 양당제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독자 행보를 걷는 게 이 민주진보 진영의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그렇죠. 이제 다당제로 가는 것이죠. 물론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그 지방선거에서 그 경쟁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뭐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에서는 그 1대1 경쟁을 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호남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선거 연합을 하면 됩니다. 선거 연합을 해서
협상을 통한 네. 합의를 통한 단일화를 하든 또는 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하든 어떤 방식이든지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 조국 혁신당 후보가 나오면 민주당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나오지 마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조국 혁신당이 독자적으로 그 대중정당으로 또 수권정당으로 성장해야 되는 정당인데 따라서 정당으로서 후보를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후보 단일화 과정을 만들어내야죠. 예. 그래요. 뭐 2030년이죠. 뭐 시간이 꽤 이제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조국혁신당의 미래를 얘기하다 보면은 뭐 내년 지방선거도 그렇지만 대선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조국 전 대표 뭐 오늘 이제 아침에 겸손 힘들다 나가서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 2030년 너무 먼 얘기다. 정치인으로서 자질과 경험을 쌓아가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조국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와 또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뭐 이제 얼마 됐나요? 2달 조금 넘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차기 대선을 얘기하는 건 좀 때이른 감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해야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네. 이쪽 민주 진보 진영 쪽에 이른바 대선 후보 거론되는 분들에게도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뭐 너무 때이릅니다. 예,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그 뭐 조국 대표가 국민들에게 대선 주자로서 인식이 되는 것은 뭐 그런 거 받아들여야죠. 예, 그것은 그 조국 대표가 지금부터 대권 행보를 하겠다. 뭐 이거와는 별개로 예. 국민들께서 조국 전 대표가 다음 민주 진영 쪽에 유력한 대선 후보 아닌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선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국민들이 대선 주자로서 인식을 하는 것과 조국 전 대표가 대권 행보를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별개.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그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지금은 대권 얘기하는 것은 좀 때이른 감은 있지만 예, 뭐 그 국민들이 대선 후보로서 인식하는 것은 그것은 뭐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조국 전 대표의 행보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행보를 눈여겨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죠. 예. 예. 뭐 조국 전 대표가 뭐 조국 대표가 예. 조국 전 대표가 나 대선 후보로 좀 평가해 줘. 나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부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국민들께서 그 하나하나를 이제 대선 후보의 행보로 이렇게 평가하시거나 이해하시는 거는 어떻게 그 말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요. 이 조국 전 대표의 행보가 주목을 이제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내년 이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신임을 묻겠다라고 했으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조기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는 그 시점이 11월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 전당대회라는 게 이제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네. 하기 때문에 뭐 2-3달 정도는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네. 아마 11월쯤 되겠네요. 11월쯤. 네. 아마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대표로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하고 너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조국 예. 대표가 빨리 당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빨리 당으로 복귀해서 지금의 그 지도 체제는 이제 좀 임시 지도 체제잖아요. 네.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제 그 대표 정상적인 지도 체제로 빨리 좀 당이 지도 체제를 정비를 해야죠. 네, 그 길에 있다.